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교사 읽기 하고 있는데 오늘 나갈 지금 파트가 성업의 결실해서 제3편 이렇게 돼 있어요. 원불교 전서 1112쪽 펴보시면 성업의 결실, 그래서 이제 성업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저희들 성업봉찬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자신 성업봉찬 하죠. 근데 이 언어가 지금 여기서 등장을 해요. 성업이라는. 그리고 성업을 결실한다. 이제 그런 파트가 이제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 파트의 제1장이 뭐냐면 성업봉찬대회. 자신 성업봉찬, 뭐 그 말할 때 성업봉찬이죠. 이 제목이 붙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이 성업봉찬인데 성업봉찬의 제1차 처음에 성업봉찬이 뭐냐라고 할 때 처음이 대종사 성탑의 봉건이 등장합니다. 성업봉찬이라 하면 소태산 대종사 성탑을 봉건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봉찬 사업을 준비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업봉찬대회가 나와요. 이제 제1대 성업봉찬 대회.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 구분을 한번 했죠. 대종사님께서 12년을 한 1회. 그래서 1회가 3번 모이는 것을 1대. 이렇게 말하는데 1대면은 36년이 지났죠. 그러면 37년에 제1대를 기념하는 대회 같은 거, 어떤 기념식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그 기간을 1년 넓혀요. 왜냐하면 6.25 한국전쟁 때문에. 그래가지고 원기 38년에 대회를 하는데 이런 1년의 과정이 뭐냐? 성업봉찬이에요. 성업봉찬.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해야 될 것이 성업봉찬 중에서 대종사 성탑의 봉건과 봉찬 사업 준비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저희들은 지금 총부를 가면 성탑도 있고, 그 다음에 대종사 성탑도 있고, 대종사 성비도 있고, 다 있는 걸 보고 있죠. 지금 이때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분으로 보지 마시고, 자,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서 대종사 성탑도 세워야 되고, 성비도 세워야 되고, 자, 1대 36년을 지나는 기념대회도 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순간에 있다고 마음을 먹고 이 글을 한번 읽으면서 느껴보기 바랍니다. 자, 원기 34년 그러면 15를 더하면 몇이요? 49. 그러면 1949년 원기에다가 무조건 15를 더하면 서기가 나옵니다. 자, 1949년 4월 25일 총부군의 영모원 총부군의 영모원이라면 지금은 거기 영모전도 있고, 대윤사인 성탑도 있고, 정산임사인 성탑도 있고, 대산중사 성탑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때는 아무것도 없다. 뭐만 있냐? 송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송대 하나 있고,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송림이요. 그 송림. 영모원 송림 안에 대종사 성탑을 봉건하고, 성탑의 성해면 어떤? 대종사님? 유골 입탑식. 이게 탑 안에다 유골을 집어든 거예요. 입탑식을 거행함으로써 대종사 성업봉찬 보본 사업이 금악을 올렸다.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대종사님, 그 유해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모셔져 있는 곳은 어디예요? 장자산이에요. 장자산 어디냐? 신흥리, 지금 신흥저수지 있죠. 지금 중앙체육공원 옆에 보면은 길 하나 건너면 신흥저수지가 나와요. 자, 한번 또 가봐야겠다. 거기도. 오늘 직접 가서 이렇게 봐야 이게 확인이 되지. 거기는 같이 안 간 것 같아요. 자, 그곳에 대종사님이 묻혀 계세요. 그리고 그때는 신흥리 장자산. 이렇게 불려야죠. 신흥리 장자산. 이게, 자, 그러면 그 대종사의 성탑을
이 총부에다가 현재 모시기 전까지 그곳에 6년 정도 계세요. 6년 정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이 당대 어른들은 대종사님 성탑을 잘 모시고 싶겠어요? 안 모시고 싶겠어요? 모시고 싶겠죠. 그래 생각보다 기간이 많이 걸린 거죠. 생각보다 6년 정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제 현재 조갑종, 의산 조갑종 선생님이 석탑 전문가라는 김은봉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김은봉. 이걸 왜 아냐면은 원불교 사업보고서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알지 제가 뭐 알겠어요. 이걸 사업보고서에 써 있어요. 그리고 사진이 몇 장 있고 그분도 이렇게 그걸 건축하고 기념 이렇게 촬영한 사진들이 있고 해서 아는데,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한산 이은석 선지님이 계세요. 이 선지님의 장인이에요. 가지고 이 조갑종 선진이 이 김은봉 이분을 모시고 그 석탑을 만들 줄 아니까 모시고 부산 경남 지부장인 윤광원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승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불교의 그 어떤 그런 그 석탑이나 이런 거에도 조예가 있고 그러시니까 같이 해서 자 대종사님 그 성탑을 조성하자는 분위기를 이렇게 뭐랄까 여론도 조성을 하고 하자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성탑을 만드는데 사산 5,000건 이름 그대로 뭘 이렇게 창거 이렇게 했는데 이 그 성탑 이걸 하는데도 이분이 성업봉찬 그러니까 대종사 성업봉찬 이 성탑을 만드는데도 이런데 회장 역할을 하면서 얼마 안 있어서 이거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 돌아가세요. 예, 몇 년 뒤에 열반하시니까 정말 마지막 최후의 열정을 다하셨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대종사님하고도 사업으로 따지면은 그 창립공신들 아닙니까? 국가로 따지면 그 뭐라고 해요? 공은 국가 기틀을 세우는 그런 격이잖아요. 이게. 자, 하여간 제자분들이 이걸 하고 싶어서 아마 이걸 과정을 이렇게 밟으셨던 건데 쉽지는 않으셨는데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1949년 원기 34년이죠. 이때 그때만 해도 시창으로 썼어요. 시창 34년 4월 12일 날에 4월 25일 날 총부로 대종사님 위에를 모시고 오는데, 위에 모신 게 아니라 성탑에 봉건을 하는데, 4월 10일 날 이 장자산에 정산종사님 이하 이 총부에 있는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총부에서 4월 10일 날 장자산으로 가서 거기 공동묘지죠. 장자산이 쉽게 말해서 공동묘지죠. 거기에 있는 대종사님 성회를 제가 이제 유해라고 뭐 혼나죠. 성회라고. 그런데 성회를 그냥 유해를 할게요. 그냥 유골을 이제 다시 이렇게 수습한다고 하죠. 수습하고 거기에 있는 성물, 거기도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나와요. 사진을 보면 성물들이 있어요. 그 성물들을 같이 이제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총구로 옵니다. 총구로 와서 유해, 성고를 지금 현재 종법실 있죠. 종법실 응접실. 저하고도 가봤잖아요. 응접실 거기에 모시고 있다가 이 4월 25일 날 대각전에서
성불 이한식을 거행을 해요. 대각전에서. 자, 이 일련의 과정을 했는데, 그러면 아마 이제 어디다가 모실까 이 논의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성탑을 세울까. 근데 재미있게도 이 지금 현재 성탑을 세운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대종사님께서 그곳을 그 성탑이 있는 자리를 지나가시면서 대종사님께서 이 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대를 이제 지금도 이제 이 송대 주변이 전부 다 소나무 숲이잖아요. 그 일대가 이제 우리의 영묘원, 공원 할 때 원이잖아요. 그것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보면은 성탑, 이렇게 해가지고 성탑은 4월 25일 날 성탑을 본관에서 성의 입탑식, 우리 현재 동그란 성탑에 보면 동그란 그 원구 있죠? 중간, 거기에 대종사님 그 성회가 지금 거기에 이제 모셔요. 근데 그때 이 성탑을 다 세워놓고 했는가 아니면은 그 성회다만 일단은 모시고 그랬는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왜냐면 이게 완전히 준공되기는 이게 4월 25일 날 성에 입탑식을 했는데 10월에 준공이 돼요. 10월. 그러면 5, 6, 7, 8, 9, 10 하면은 상당 기간이 되죠. 7개월 정도. 그래서 이게 이 과정은 눈에 선명하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성에 입탑식 그 안에서 대웅사님 그 성회를 모셨죠. 성탑에다 모시긴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당한 기간 5, 6, 7, 8, 9, 10이니까 못해도 6개월 정도의 작업을 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탑, 소태산 대종사 성탑 있죠. 그게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 사진 있어요. 초기 사진. 기회가 있으면 사진도 좀 보면 좋은데. 자, 또 한번 봅시다. 그동안 각지 교도의 알뜰한 성금을 모아 황등상 화강석으로 조성한 대종사 성탑은 연화를 양각한 기단 위에 연화 대석을 바치고 원석을 올려 그 안에 성회를 봉헌한 후, 여기 나오죠. 원석에 성회 봉헌한 후 5층의 탑신, 씌워보세요. 이렇게 탑이 이렇게 뻗은 탑 있죠.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서 대종사 성탑 검색을 해보면 그 구조가 나와요. 그러면 5층의 탑신과 위에 개석이 나와요. 여기 이 책에 이렇게 보면 대종사 그 성탑이 나오는데 자, 검색을 해봅시다. 이럴 때 같이 한번 봅시다. 대종사 성탑을 보면 한번 보세요. 여기에 크게 기단부 나오죠. 기단부, 그 다음에 탑신, 그 다음에 탑갑, 상륜부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탑신은 뭐예요? 지금 이렇게 원구 이렇게 거기 있고 탑갓이 몇 개예요? 5층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상륜부에 이제 위에 상륜부가 있어요. 그 잘 안 보일 거예요. 그것은 상륜부를 보려면 조금 언덕 위에 올라가서 봐야 되죠.
자, 이건 관심 있으면 이제 가면은 가만히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성탑을 뚜렷하게 보게 돼요. 알면 그렇게 됩니다. 알면. 대개 보면 그냥 합장하고 이렇게 하기에 바쁜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뚜렷하게 봐요. 꼭. 꼭 한 층 한 층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 그래서 다음에 가시게 되면 하나하나를 부분적으로 보시기를 보기만. 그리고 정면에서만 보지 말고 측면에서도 보고 이게 이 내면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야로 잘 안 보이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올라가서 저쪽 뒤에 그 있죠? 송림 쪽으로 올라가서 보고 망원경 있으면 망원경 가져가서 좀 보시고 요즘은 이 지금 카톡, 이게 카메라에서 좀 좋아요.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그 대명사님을 잘 마음속으로 잘 모시는 것도 되겠지만 성탑을 잘 볼 필요도 있다. 성탑의 탑신에 보면은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아마 이런 거 모르실 거예요. 무늬 새겨져 있다고 뭔가 할 거예요. 가서 잘 보세요. 그 무늬가 무슨 무늬인지 저도 아직 몰라요. 그게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걸 도대체 누가 이 설계를 누가 했고 왜 이렇게 했고 그렇죠? 설계를 하면 설계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몰라요. 모르면 우리가 스토리를 넣어야 돼요. 이런 쌍은 어디에 가 있어요? 탑신에? 어디에 있어요? 이런 쌍이? 네 번째. 예, 맞아요. 네 번째. 갓 위에. 예. 요런 거 시험 문제 내야 돼. 요런 걸 내요. 그러면 그게 정면에만 있을까요? 정면에만 있나? 잘 모르겠죠?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네. 가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봐야 될 게 많죠? 그 다음에 원구는 어디에 이렇게 원구가 있으면 어디에 받쳐 있어요? 연화대. 그 연화 무늬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 연화 무늬를 우리가 저희의 뭐 행사가 됐든 뭘 했던데 건데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쓸 생각도 해야 돼. 성탑에는 이런 쌍 있나요? 맨 위에 말고 또 있나요? 어디에 이런 쌍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성탑에 이런 쌍이 몇 개 있나?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이제 이거 하다 보면 끝도 없고. 자,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성탑을 만들 때 분명히 어떠한, 이걸 왜 그런 식으로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만들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저도 잘 몰라요. 이걸 왜 이런 구조로 왜 갓은 다 5개를 했으며 5개가 그렇게 해야만 비례미가 나와서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4월달에서 10월달이니까 5, 6, 7, 8, 9, 10, 6개월 정도를 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송대에 대종사 성탑을 세우는 것이 장자산의 임시묘역이라 우리가 보통 말하죠. 그것을 대종사 열반 위에 모셨다가 6년 뒤에 송구에 온다. 이게 바로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대종사 성탑에 대해서는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이걸 저런 설계도는 그리고 했는지, 안 그러면 그냥 맡겨놓은 게 나은 건지,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자,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날, 그러니까 이게 다음 날이 아까 4월 25일이었으니까 원기 시청 34년 4월 26일 열린 중앙교위에서는 대종사주 성업봉찬회가 조직되었고, 이듬해, 자, 성업봉찬 조직에서 뭘 했냐 하면은, 이때 대종사 성탑봉건, 그 다음에 소태산 대종사 신도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대종사 성비, 그 다음에 영모정 건립, 소태산 대종사 사적 편찬, 이런 것을 할 계획을 세우고 대종사주 성업봉찬회를 조직을 해요. 그리고 이듬해, 이게 원기 35년이죠. 1950년, 중앙교위에서는 창립 3회 일대 기념사업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게 이공주 선지님이 위원장이죠. 그러니까, 일대 성업봉찬대회를 이제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횟수로 따지면 36년이 일대니까 37년에 해야 돼요. 37년에 하기로, 그러니까 35년이니까 2년 정도 앞에 준비를 해서 37년에 하자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됐는데, 6.25 한국전쟁으로 준비가 부진하여 그해 10월, 그러니까 이게, 10월 임시중앙교회에서 기념총회를 1년 연기하기로 하고, 이게 그 기간을 1년 뒤로 미루자. 이렇게 하고 성업봉찬과 기념준비위원회를 3회 성업봉찬회로 종합 발족하는 동시에 위원장 이공주 주관 아래 교단의 연역 편찬과 이 교단의 연역 편찬,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책을 있으면 가져오려고 했는데 못 가져왔어요. 이게 그 원불교 연역이라고 해갖고요. 각 교당에 가면 가끔 볼 수 있어요. 이제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아 이거구나 이렇게 보는데 모르는 분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있어요 이게. 원불교 연역이 이때 처음으로 그때 당대에 40개의 지부, 10개의 지소, 그래서 한 50개 교당이죠. 그리고 12개 기관에 대한 이게 왜 교당이 언제 생겼으면 어떻게든 그 내용이 쭉 거기에 정리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례예요. 원불교 교당사를 정리하는데 이게 굉장히 기초다. 저도 뭐 책 쓰고 뭐 할 때 이걸 뭐 무수히 봐요. 1차로 이 책을 보고 하는데 이게 이공주 선지님께서 이걸 일일이 그걸 참 쉽지 않은 작업을 한 거죠. 이걸 이분이 발행을 했어요. 제가 이거 하나 가져온 거 있는데 이때 원불교 제1대 창립 유공인 사진첩에서 이게 이 책하고 같이 그 책하고 같이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이런 포스터도 지금 여기 그 당대에 있던 포스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예를 드릴게요. 자, 여기에 익산중앙총부에서 이렇게 사진첩이 쭉 등장. 어른들 사진첩. 사실 제가 어른들 사진첩 뭔가 이렇게 책에 써야 되면은 여기 있는 사진 많이 써요. 여기 있는 사진을. 여기 있는 교당도 처음에 이렇게 보면, 이거 광주 지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건물 앞에서 찍고 있어요. 이게 지금 광주교당이 있는 궁동에 있는데, 그때는 이런 그 건물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이런 소중한 자료예요. 이런 게 굉장히 소중한 자료예요. 이런 작업을 그래도 해주셔서 고마워. 안 해도 됐을 편인데, 그리고,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거.
그렇다. 그리고 대종사 성비 봉건, 이제 성탑을 했으니까 성비 봉건해야죠. 봉건을 준비하는 한편 제1대 전체교도 사업성적 총결산 사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자,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게 제가 이거 교무해봐서 알아요. 교무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거 하려면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그 전에 해왔던 게 아니고 이때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했다. 자, 이때 감찰원 원장 이훈권에서는 전체 교도 후 법의사정 사무를 아울러 시작하니 법의사정, 이제 감찰원에서는 법의사정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는 원기 16년 3월 26일에 대종사께서 2차 법의사정을 실시한 후 만 20년 만에 시행되는 제3차 법의사정 준비 작업이었다. 이제 법의사정 하려고 준비, 뭐 조사도 하고 뭣도 하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업봉찬에서 제가 지금 논거한 거 보면 성업봉찬 첫 번째가 대종사 성탑을 봉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업봉찬 사업으로, 제1대 성업봉찬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1년을 연기했다는 거하고, 그 준비사항으로 교단의 연역 편찬을 해서 이 연역 교당의 내역들을 쭉 했고, 이렇게 이 사진첩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교당의 교도들 얼굴이 쭉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대종사 성비 봉건을 준비했다. 그리고 제1대 전체교도 사업성적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감찰원에서는 전교도 법의사정을 조사를 이제 시작했다. 이게 이제 큰 성업봉찬의 준비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편, 원기 33년에는 오창건의 발기와 오창건의 가명으로 복내정사 석도암을 석도암을 좀 요즘 말하면 리모델링인가? 중수를 어떻게 설명해야지? 중수. 다시 수리했다. 수리한 것이 중수하여 제법성지의 면목을 일신케 하였으나 불행히 6.25 한국전쟁 중 소실되었으며, 누가 이걸 소실했어요? 국군. 그때 이제 그런데 빨치산이나 이분들이 거기서 잠 못 자게 하려고 불질 지른 거죠. 그리고 성탑을 준공한 그 해, 원기 34년 준공 연재했다고요? 10월. 근데 이제 그 10월은 아니고 그 해 34년에 불교정전의 부분 개세가 뭐예요? 이게 하여간 저도 잘 보겠는데 세자가 뭐지? 다시 이렇게 찍었다. 그런 뜻인가요? 를 행하여 대종사 본위에 유감되었던 점을 1차로 없이 하였다. 그중 하나가 양대은이에요. 불교정전 처음에 만들 때는 양대은이 있었어요. 그 양대은이 뭐예요? 불은 황은. 이게 황은이란 건 그게 천황을 말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것도 좀 제가 좀 방어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대종사님께서 일제가 일제 탄압을 옆으로 비껴가는 방편으로 사용을 했지만, 그 방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냐면, 황은과 불은을 정치와 종교가 수레바퀴 두 바퀴 같이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 하는 정교동심, 엄부와 자모, 이 역할을 돌려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분명히 양대 황은과 불은 이 문제는 분명히 없어야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운사님의 그 말씀이 의도는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사람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있어야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걸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성업의 결실이라는 이 제3편 중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성업봉찬 사업인데, 성업봉찬 사업은 첫째가 대종사 성탑을 지금 그 총부 송림,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일대를 영무원이라고 하죠. 그 일대다가 세웠다. 그리고 성업봉찬 사업의 준비로서 성업봉찬 대회, 제1대 성업봉찬 대회를 1년 연기하기로 하고 통합적으로 그 조직을 만들어서 교단 연역, 대종사 성비 봉건, 제1대 전교도 사업성적 총결산, 그 다음에 교도 법의사정 이런 것을 차근차근 준비해 갔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대종사 성탑을 가셔서 지금까지 그냥 가서 한번 쑥 보고 절하고 기도하고 속으로 뭔 기도하세요? 뭐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 좀 적당히 하시고요. 대종사 성탑도 좀 자세히 보시라. 그래 보시고 나중에는 저도 대종사 성탑의 스토리를 좀 입혀야 되겠다. 섣불리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입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와 대종사의 성탑과 우리들과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